내부 문제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이 바깥쪽 팽창이라는 게 그렇게 자생력을 갖고 움직이는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 기회에 군비 확장이라든가 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는 건 있는 것 같고.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제 더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지금 대만이잖아요. 뭐 뉴스를 보면은 뭐 정말 일촉즉발인 것처럼 뉴스가 나오는데 뭐 딱히 아무 일도 없고, 아니다 27년에 들어온다. 어떤 때는 보니까는 뭐 트럼프가 그랬나 미국에서 뭐 대만 쳐들어오면 한국이 막아라,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트럼프가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되는 게 정말 쳐들어올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 의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야 그쪽 사정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중국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뭐 남북 통일을 얘기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만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좀 옳다 그러다 뭐 대만이 언제부터 중국 영토 이런 거 빼고 주관적으로 그쪽 입장에서는 그거를 표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현실적 이유도 있어요. 일단 대만이란 나라가 중국의 체제하고 원래 안 맞잖아요. 물론 지금 중국은 옛날 마오쩌둥 시대의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가 된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과 중국 간의 그 체제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이 흡수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대만이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 화교라든가 이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은 옛날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적대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간의 갈등이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홍인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대만 자체는 대만이 중국 대륙을 침공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지만 그쵸. 대만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가 있어요. 일단 옛날 같지는 않지만 화교 세력이라든가 또는 그 냉전 체제 즉 사고로 보면은 자본주의 세력에 집결했을 때 영국이 있음으로 해서 영국을 기반으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할 수 있듯이 언제고 대만이라는 게 반중국 세력의 통로가 그러니까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느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게 쉽게 안 끝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좀 현대로 돌아오면 이제 1대1로 하고 뻗어나가는데, 우리가 대륙 개념으로 봐서 중국이 1대1로 하지만 유럽으로 간다. 동유럽이나 좀 이런 데는 되지만 서유럽 쪽까지는 중국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물건을 파는 거하고 자본 침투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본을 침투로 지배하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은 비교적 가기 쉬운데 이게 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건 항상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100개 중에서 50개가 중국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지지인 거죠. 실소득이 좀 없고 이익 보는 것도 적어. 그 다음에 그러면 동남아 아시아 지역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인접국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얘기가 좀 달라요. 화교 자본이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쵸.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면 세계의 패권을 뭔가 확장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상품과 자본을 보낸다고 했을 때 그 패권이라는 게 생기는 질이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와 아시아라는 걸 봤을 때 패권의 질이 달라요. 중국이라는 데 보면은 지금 뭐 체제나 이런 걸 통합하겠다, 뭐 공동부유다, 뭔가 약간 좀 통합에 좀 방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역사의 지도자들 보면은 천하통일 뭐 이런 거 꿈 많이 꾸잖아요. 그럼 지금 시진핑도 어떻게 보면 대만까지 내가 이거 다 통합을 하면은 역사적으로 획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야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은 청나라 때까지도 세국주의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하나의 대륙을 행정체제로 어떤 국가, 법, 행정체계로 이렇게 밀도 있게 지배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면서도 자본을 가지고 자기들이 욕하던 자본을, 금융자본의 침투를 통한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하는 나라야. 사실 지금 하잖아, 그거를.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확장되어서 자신의 자본에 의한 패권을 가져갈 때
이 동남아권에 그게 들어왔을 때 이거 동남아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확장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늘 자랑하는 게 자기들은 우리 땅을 지키려고 말이죠. 군대를 내보낸 적 없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자본으로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남아 지역이 가져다 주는 패권이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과 그 동아시아라는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 경제적 성장이나 발달 단계로도 봤을 때 자본의 확장을 가지고 경쟁하는 나라,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경쟁하는 최대의 라이벌은 한국과 일본이에요. 그런데 대만 해협이라는 건 한국과 일본의 생명줄이죠. 그쵸. 이 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자원이 없다는 거 아니야, 둘 다. 네. 그리고 둘 다 지금 인건비가 오를 대로 올라서 옛날같이 저임금 노동으로도 뭘 할 수 없는 사회예요. 이제 다 고임금에 고기술 집적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라든가 에너지 문제 같은 게 굉장히 비중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대만 해협이 틀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동남아나 아시아에 대한 패권이라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면 패권의 질이 달라요. 그럴 때 한국과 일본이 들어오는 패권의 문제는 더 큰 문제예요. 제가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당 장제스와 모택동 시절에는 대만이라는 것이 중국의 체제를 부술 수 있는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세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가졌다면 지금은 반대로 중국의 자본이 동남아나 동북아로 퍼져 나와서 중국의 패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두보로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볼 때 이제 어쨌든 대만이라는 자리를 그냥 뭐 선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려 빼는 처음에는 그러려고 빼려고 했었죠. 그리고 뭐 지금은 중국이 돈이 많아졌으니까 뭐 그런 걸로 많이 꼬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너희들 전쟁 걱정 안 해도 되잖니? 군대 안 가도 되잖니? 대만도 징집제 없애갖고 젊은들 되게 좋아했잖아. 그래서 왜 그 중국 땅도 많이 생겼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그냥 전쟁으로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렇다는 건데 정말 무력으로 들어가느냐 언제 들어가느냐는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 태평양, 한국, 일본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도 지금 쉽게 군사 침공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군사적 침공을 막는 게 두 개의 힘이 있는데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이제 한국, 일본과 동남아권이 연결하는 호주까지 연결하는 쿼드인데 여기서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쿼드라는 범태평양 방어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 쿼드가 만들어지는데 애로사항이 한일 관계고 등등등 한 게 있고 게다가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도 일본도 그러면 영원히 착한 나라냐? 세상에 영원히 착한 나라는 없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재무장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고 있지만 막상 그 재무장 했을 때 또 생각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만약에 무장을 하게 됐을 때 무장하기 전하고 달라질 수는 있어요. 과거에 그 경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일 관계 정리 것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힘이 세지는 거 옛날에도 똑같잖아. 러시아랑 중국을 막자고 일본을 완전 무장시켜놨더니 태평양으로 치고 나왔고 지금도 일본이 돈이 없어 기술이 없어 군대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참 동북아 구조가 참 복잡한 거죠. 한국도 북한이라는 문제가 또 있다 보니 또 이게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동북아 문제가 참으로 복잡한 겁니다. 그럼 동북아도 계속 군비 확장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가고 있잖아요. 그럼 유럽도 군비 확장이고 여기 아시아도 군비 확장이면 서로 근육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면서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하나도 없어. 우리가 침략국이니 나쁜 놈이니 하지만 걔들도 전쟁을 그렇게 막 일상으로 하고 마음 편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한 번도 못 막아본 게 또 전쟁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였을 때 상황이 전쟁을 만든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무기가 전쟁을 만든다. 군수상인이 전쟁을 만든다. 무기를 없애고 군대를 해체하면 전쟁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나냐? 더 나지. 그러면 힘을 키우자. 힘을 키워야 전쟁이 안 난다. 힘이 오버되면 또 나.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으면 전쟁이 아니라 100% 나요. 하지만 군대가 있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뭐 전쟁 역사 워낙 잘 아시니까 이럴 때 만약에 중국이라면 어떤 전략으로 대만을 우려 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다고 중국이 뭐 예. 당장 동북아에다가 뭐 거기를 식민지화 하겠다거나 교두보를 만들겠다 이런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문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또 힘과시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거를 바깥에 힘을 과시해서 내부적인 여론을 돌리는 건 좋은데 바깥에다가 너무 많이 가서 이게 확장이 돼. 우리가 늘 하지만 팽창이라는 게 풍선도 너무 커지면 예. 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간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너무 팽창하면 또 폭발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내부 갈등, 내부 문제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이 바깥쪽 팽창이라는 게 그렇게 자생력을 갖고 움직이는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부적인 문제가 중요하니까 예. 그 당장 전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 기회에 군비 확장이라든가 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는 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미국하고 중국과의 갈등 문제인데, 이거는 얘기하려면 설명이 길지만 저도 여기저기 가서 얘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거는 어떤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고 70년에 닉슨하고 여기 뭐 그때 존레 만나고 뭐 핑퐁 외교 할 때부터 가졌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분업,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의 분업이었지만 사실 그게 세계를 움직여버리는 분업 체제였잖아요. 그렇죠. 그 분업 체제가 지금 깨지는 관계잖아요. 근데 깨진다기보다는 새롭게 성립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지금 뭐 미국은 미국대로 트럼프식 허풍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저기 중국은 중국대로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 대만 문제도 결국은 그런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만을 뭐 공격해서 먹는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미중 갈등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결국 시간을 끌면서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